네, 그러면 이제 고추 스터디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부분도 이제 금방 끝날 거예요. 뭐 특별히 제가 세세한 것들보다는 어떤 식으로 보셔야 되고 또 중요한 용어들 있으면 이런 거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종합위험 방식으로 해서 고추가 지금 있습니다. 네, 역시나 이제 보호의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보상하는 손해에서 병충해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병충해 보장되는 부분이 논작물의 벼, 그다음에 과수의 복숭아, 그다음에 일반 밭작물에 감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다음에 생산비 보장에 병충해가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암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문이 많으신데 5회 때 참 많이 나왔어요. 이 병충해라는 용어가 어떤 부분에 나왔냐면 복숭아의 세균권병이라는 용어 대신 무슨 순나방인가? 그렇게 해서 병충해라는 문구가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벼에서도 어떤 부분, 병충해로 인한 단독사고다 그런 문구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또 벼에서 그 벼에 7종이 있거든요. 7종에 대한 그것들을 서술하라는 문구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감자나 고추에서도 충분히 이 병충해에 대해서 일부를 서술하다 또는 아니면 이 병충해에 대한 문구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데 특별히 좀 주의하셔야 할 게 이게 병인지, 그러니까 병충해잖아요. 병 더하기 해충이라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병이 더 피해가 크고 분포가 더 빠르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1등급이 대부분 다 병이고 다른 품목들도 그래요. 감자도 그렇고 고추도 그렇고 2등급 같은 경우는 제가 제시 담담이라고 외우는데 보면 가루이, 나방 이제 2등급부터는 이제 해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등급 같은 거 보면 진딧물류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병이고요. 그래서 병이랑 해충도 일부 구분하시고 그다음에 암기하실 때는 저희가 앞번째 따서 역, 풋, 바, 세, 탄이 1등급으로 인정비율 70%라는 거. 그다음에 2등급은 제시, 담담. 그다음에 3등급은 흰균, 모진. 근데 대부분이 3등급에는 이 기타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감자랑 고추만 전체 병해충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거고 변화 복숭아는 일부 병해충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구분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다음으로 이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개수재병 개수재병 네. 지금 제가 뭐 하나 빠졌나 봤더니 지금 원래 개수재병이었잖아요. 근데 병충해를 다 보장해주니까 그 부분만 지금 빠져있고 나머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수재병, 댐하, 기, 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져있다는 거. 보험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생산비 보장이기 때문에 정식을 하는지 파종을 하는지 구분을 정확히 잘 하셔야 되세요. 그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정식은 어디 목방 같은 데다가 길러가지고 또 옮겨 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에 따라서 어떤 준비기 생산비 계수라는 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식은 이 준비기 생산비 계수를 이제 유발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 준비기 생산비 계수. 뒷부분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치적인 것들은 다 암기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부분이라서 표준 생장일수랑 수학기 그런 기간에 대한 내용들이 중요하니까요. 가입 금액은 역시 똑같은데 가입 면적값 곱하기 보장 생산비로 생산비 보장 방식의 내용들이 다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 부분도 특별한 내용들은 없고요. 역시 이렇게 보통약관인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밭작물은 쉬워요. 그래서 특별히 많은 부분들이 할 내용은 크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생산비 보장 밭작물 같은 경우 이제 생산비 보장 보험금 산출할 때 잔존 보험 가입 금액으로 사용하는 게 지금 두 가지 품목이 있으세요. 지금 보시는 고추랑 브로콜리만 있고 나머지 9가지 작물은 가피자입니다. 가피자.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PL 빼기 자기부담금. 저 일반적으로 했던 가피자요. 가피자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고추랑 브로콜리가 이런 부분들로 간다. 그런데 병충해가 없는 경우랑 병충해가 있는 경우를 고추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병충해가 있을 때 이 뒷부분에다가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로 해서 아까 전에 70%인지 50%인지 30%인지 이렇게 곱한다는 거. 여기서 이제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잔존 보험 가입 금액은 보험 가입 금액에서
발생한 생산비 보장 보험금 합계액을 뺀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계속 차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과목 보시면 어떤 조사를 안 해요. 그 부분들은 뒤쪽에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모든 조사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고추만 특이하게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일지 좀 이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비 보장 자기부담금 같은 경우 이제 특이하게 역시나 고추랑 브로콜리만 있고요. 3%형과 5%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뭐 2년간의 순보험료의 손해율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3% 선택 가능하다는 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반 작물의 15%랑 내용이 똑같다고 지금 보시면 되세요. 미경과 비율은 내용 그대로 보시면 되고, 역시 계약 인수 부분도 보시면 이렇게 전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가지만 나와 있고, 보험 가입 자격도 농업수익감소 보장이 아니니까 두 가지만 나와 있고 3번은 없다는 거. 가입 기준 같은 경우도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고, 인수제한 목적물 같은 경우도 간단히 보시면 지금 이 정도와 그러니까 앞부분에 지금 이쪽 부분에 있는 고추 부분이랑 브로콜리, 단호박, 당근, 파, 그다음에 배추, 무는 좀 공통적인 부분이 많아서 배추랑 무랑 묶었던 거. 그다음에 고추 부분만 따로 좀 특징들이 있어요. 고추만. 그래서 고추만 따로 이렇게 한번 외워봤고요. 그다음에 벼랑, 밀, 메밀. 메밀은 생산비 보장이고 벼나 밀은 논작물인데 이 공통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통된 부분을 묶었고 추가적인 공통된 내용들이랑 각각의 차이 나는 것들 이렇게 구분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에 그 생산비 보장 맞작물이랑 벼나 밀 같은 논작물이 다 들어가 있으세요. 근데 이제 공통된 사항 중에 하나가 특별한 건 없으세요. 그냥 통상적인 뭐 영농 활동 안 하는 부분들이랑 고추 부분만 보셔야 되겠네. 고추 부분도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을 이제 구분했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밭작물에 대한 공통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 대한. 그런데 여기서 어떤 건 빠지고 어떤 건 들어가 있고 특히 이제 통제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통제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브로콜리나 단호박, 당근 같은 경우는 당근이나 파이 이런 부분들은 좀 따뜻한 지역 아니면 뭐 제주도에서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통제 보호구역 그런 거는 그렇게 38선이라고 하죠. 휴전선이나 그런 쪽 지역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이 빠져 있는 것들은 그런 지역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특별한 내용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나중에 한번 보실 거고, 그래서 고추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딴 품목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따로 고추는 따로 꺼내서 전부를 다 한번 외우셔야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제한 목적물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고추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따로 한번 공부하시기 좋으실 것 같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인수 관련 생산비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큰 내용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기존 유튜브에서 올려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걸 한번 제가 한 15분짜리 영상 3개 정도로 해서 올렸는데 한 2개 정도 생산비 보장에 대한 개념들을 제가 올해 1월 달인가 촬영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네, 이 자료도 지금 유튜브 자료실에 보시면 다 자료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가 다 일부분은 아까 다 수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보면 인수 관련 생산비라는 용어가 어떻게 되냐면 구성이 생산비가 구성될 때 이렇게 어떤 재료비나 비료비나 농약비, 제재료비 이러한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비용들이 들어가는 게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용하는 거, 어떤 고치거나 수선하거나 물을 이용하거나 열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하는 비용, 그리고 이제 감가되는 부분들, 그 작은 농기구 아니면 뭐 트랙터 같은 큰 농기구에 대한 상각비나 어떤 영농시설이라고 뭐 하우스도 될 수도 있고 어떤 부대시설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각비. 그러니까 이거는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모든 걸 내가 살 수도 없으니까 그런 거 빌리거나, 그러니까 트랙터 같은 거 비싸니까 빌리거나, 아니면 이거를 나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큰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맡기는 거나, 아무튼 그런 것들을 총 한 게 경영비라고 지금 명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외우실 때도 전체적으로 앞글자 따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구분을 하셔도 되시고 근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이게 전반적인 경영비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거기에다가 자가 노력비, 자본 용역비, 토지 용역비가 더 추가로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지금 이제 생산비 보장 방식에 대한 개념 원리를 보시면 이 밑에 부분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기간.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5월 달에 어떤 준비를 목방 같은 데다가 그거를 정식을 해가지고 옮겨 심는 거죠. 한 6월 달에 이렇게 정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50일 정도가 한 100일 정도가 준비기 생산비가 있었거든요. 준비기 100일 정도를 만약에 이렇게 생산기를 거쳐서 수확기 한 50일 정도 수확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고추를 접근하시면 되는데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을 준비기 생산비라는 비용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이 생장기 때를 이 생장기 생산비로 보시면 되는 거고 수확기 때는 수확기 생산비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전체가 표준 생산비라고 표준 생산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표준 생산비에서 이 수확기 생산비를 빼면 이제 보장 생산비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준비기 생산비에서 생장기 생산비를 더한 게 보장 생산비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용어들에 대한 문구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산출 방법이라고 해서 경영비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열거했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고 거기에다가 자가 노력비, 자본 용역비, 토지 용역비를 합산한 게 그런 생산비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체 표준 생산비를 이제 기간별 준비기, 생장기, 수확기 이게 전체가 표준 생산비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수확기, 생장기, 준비기로 해서 구분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수확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이 수확기에도 뭐 인건비나 아니면 이걸 관리해야 되고 하는 비용들이 계속 추가가 되긴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런 고추 같은 거나 아니면 생산비 관련된 품목들을 수확을 해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수확과 더불어서 판매가 되면 돈으로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걸 차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차감하고 나머지 비용이 보험 가입 대상 생산비가 보장 생산비라고 하는데 이게 보장 생산비라는 거. 그러니까 또 용어를 보면 이 가입 대상 생산비는 이 준비기 생산비에다가 준비기랑 생장기를 합산, 그러니까 준비기랑 생장기를 합산한 거죠. 아니면 이 전체 표준 생산비에서 수확기 생산비를 차감한다. 그러니까 이 전체에서 수확기를 빼준다. 그런 문구를 이렇게 문구로만 보시면 이게 이해가 또 안 되실 수 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그림이나 이렇게 수치로 해서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시는 데 수월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런 정도가 지금 1과목에 있는 내용들이었고요. 지금 뭐 이런 부분들도 다 파종을 하는지 정식을 하는지 이런 것도 구분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은 이제 고추에 대한 부분들만 좀 간략하게 보는 거라서 고추 내용을 2과목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작년부터 이런 내용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당근만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1과목에 이런 부분들이 다 빠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1과목에만 지금 추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내용이 특별히 많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같은 경우나 아니면 경작분을 조사할 때 좀 추가적인 부분들이나 또 메밀이나 브로콜리의 좀 차이점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지금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모든 품목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고추만 빠져 있어요. 고추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을 하면 그 사고에 대해서 생산비 조사를 바로 하고 그걸 통해서 바로 보험금을 이제 지급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그래서 전 좋은 보험 가입 금액 같은 개념들도 있고 그런데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고추랑 브로콜리가 아까 전에 그 똑같이 그렇게 어떻게 3% 5%에서 자기부담금이나 그런 내용들이 똑같았잖아요. 그런데 브로콜리는 다른 품목과 같이 이제 한 번에 다 대부분 수확을 하는 품목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 같고 고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수확을 하고 일부 수확하고 그다음에 피해 나면 바로바로 보험금 지급하고 하는 약간의 그런 시스템적인 게 틀린가 봐요.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공통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고추만 제외가 됐다. 나머지는 다 들어가 있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인데 7가지에다가 지금 파 두 가지 더, 그러니까 대파, 쪽파, 그다음에 배추나 무 같은 경우도 고랭지나 뭐 월동이냐 그런 것들 이제 구분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니까 그것들 합치면 총 11가지라고 저희는 구분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똑같이 역시 조사 대상이나 뭐 조사 시기, 그다음에 처음에 당연히 보상하는 추가 생략할 수 있다. 보상은 추가로 생략할 수 있다. 그 내용들 그대로 나와 있죠. 피해 사정인 조사할 때 보상하는 재해로 인한 피해 여부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추가조사 내용도 있고요. 그때 이 추가조사 내용들이 당연히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또는 이제 경작불능 손해조사가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경작불능 같은 경우는 이제 고추랑 브로콜리는 잔존 보험가입 금액이나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경작불능 조사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작불능 조사에는 고추랑 브로콜리만 빠져 있다는 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 경작불능 조사 같은 경우도 역시나 똑같은 내용들인데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업무방법서가 정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들 수정하시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 다음으로 뭐 내용들은 일반 밭작물이나 과수에서 나왔던 복분자 내용들은 다 똑같으세요. 내용이 경작불능 보장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 같은 경우는 고추 외에는 생산비 손해조사는 피해사실 확인조사 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농지 또는 경작불능 조사 때 추가조사가 실시될 것으로 결정된 농지에서 실시한 조사다. 이런 식의 새로운 문구들이 나왔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고추 품목 같은 경우는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서 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사 시기는 사고 접수 직후에 다 이렇게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를 하기 때문에 따로 피해사실 확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의 순서에서 당연히 보상하는 심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확인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수정이 되든지 아니면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선정이나 산정이나 그런 부분들처럼 크게 의미는 두지 마시고요. 우선 업무방법서에 나와 있는 이대로 이런 조사 방법이나 이런 거는 약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약관에 나올 소지가 없는 부분들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업무방법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기재를 하셔야 되세요. 좀 약간 그 문구상에 좀 약간 오류긴 하지만 생산비 보장에 대한 손해조사는 심사가 아닌 확인이다. 유일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일반적 밭작물 이쪽에 일자 조사하는 부분이 수확 적기인지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들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는데 이거는 생산비 보장이기 때문에 또한 일자 조사를 하게 되는 게 추가되어 있어요. 그게 사고 일자로 확인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도 글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미지로 해서 같이 한번 또 설명을 같이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 특히 뭐 재해가 발생한 일자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가뭄과 같이 지속되는 재해의 사고일자는 재해가 끝나는 날, 즉 가뭄 이후 첫 가뭄일의 전날을 사고일자로 한다. 이 부분 간단히 써보면 가뭄이 만약에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만 발생을 했다. 근데 비가 만약에 그래서 7월 2일 날에 비가 왔다. 그러면 가뭄이 그러면 7월 2일 날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는 7월 1일까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가뭄 이후 첫 가뭄일의 전날. 그러니까 비가 7월 2일 날 오면 가뭄이라는 게 비가 안 오고 물이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7월 2일 날 비가 왔으면 이 가뭄일의 전날인 7월 1일 날이 사고 일자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수확 예정 일자랑 수확 개시 일자, 수확 종료 일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생산비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일자가 꼭 중요하다는 거. 그런 것들 일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이랑 피해 면적 조사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고추 같은 경우는 손해정도 비율 조사랑, 그러니까 공식 자체가 손해정도 비율이랑 거기다가 피해 비율을 이제 곱하는 게 어떤 피해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업무방법서에서 약간 애매하게 나온 부분들이 이렇게 정상으로 분류하는 게 이 보장 대상과 무관한 고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해서 고추를 이제 심었었는데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했었어요. 보험 가입한 경우. 근데 이게 피해를 입어가지고 다 이걸 다 없어졌다가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했어요. 지급을 했는데 다시 또 심을 수가 있잖아요. 다시 심었어. 다시 심은 경우 보험금을 받고서 다시 심었는데 보험은 가입을 안 했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보장 대상과 무관한 고추 또는 아니면 보험 가입하지 않고 그냥 심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떤 밭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들에서 보험 가입하지 않고 심었던 것들이 이런 보장 대상과 무관한 고추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상으로 분류 조사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두 가지 오류가 생기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정상으로 분류하게 되면 당연히 정상은 피해 비율이 손해 비율이죠. 손해 정도 비율이 0%니까 그 분자에는 안 들어가요, 당연히. 분모해 같은 경우는 정상으로 되면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쪽에는 전체에 대한 부분이니까 뭐 20% 피해나고 40% 피해나고 60% 피해나고 80% 피해나고 정상까지 이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상으로는 되지만 이 위쪽 부분에는 안 들어가지만 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당연히 보험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정상으로도 들어가면 안 돼요. 계산하실 때 만약에 어떤 보장 대상과 무관한 고추가 있었다 하면 이 정상으로는 분류는 되지만 이 부분이 이 밑에 하단에서는 빼야 된다는 거. 네, 당연히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해당하는 품목들을 보시면 설명을 드릴 거고 지금 특별한 건 없네요. 네, 지금 이제 경과 비율이나 이제 수학 기준 그런 산식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다 문장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산식으로 보기 위해서 뒷부분에 이제 별표를 중심적으로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뭐 준비 생산비 개수가 뭐고 생장일수 뭐고 표준 생장일수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 수학기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런 경우는 이미지로 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왔네요. 그 손해 정도 비율을 아까 조사할 때 전체 고추수에서 평가 제외 고추를 뺀 값이라는 게 지금 이 부분이랑 그 앞부분에서 정상으로 분류한다 그런 내용들이 같은 의미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해석상에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체 고추수를 할 때 아까 전에 20%, 뭐 40%, 뭐 60%, 뭐 80% 이런 피해다가 정상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정상에서는 평가 제외하는 거 아까 전에 보험 가입하지 않았던 거 아니면 보험 가입했는데 보험금을 받고 나서 그걸 없애고 다시 또 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보험 가입하지 않았던 것들은 평가 제외가 되는 거라서 이 부분에서 정상이지만 정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이거 뺀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보상 비율을 이제 적용하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생산비 보장 받장물 중에서는 고추만 이 미보상 비율을 적용합니다. 나머지 생산비 보장 받장물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추 부분만 따로 이렇게 보려다 보니까 크게 내용은 없네요. 우선 이 과목까지는 이렇게 끝났고요. 내용에서 아까 그 준비기 생산비 개수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시기 편하게 보시면 저희가 아까 전에 이거를 그래프로 봤잖아요. 근데 그건 문구로 써 있었던 건데 어떤 식이냐면 저희가 준비기랑 생장기, 수학기로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고추를 기준으로 하면 표준 생장일수라고 하는데 이 정식일로부터 수학 개시일자까지를 표준 생장일수라고 하고 100일로 지금 현재 업무 방송에는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수학 개시일부터 수학 종료일까지 이거를 수학기라고 하는데 그 개념이 표준 수학일수라고 해서 50일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 전에 그 문구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을 하니까 처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 생산비 개수라고 해서 55.7%라는 게 이제 수치가 지금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준비기 생산비 개수 55.7%. 그래서 수학기 이전에는 이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계산 한식에 써보시면 55.7% 더하기 그러면 이 전체가 1이잖아. 1에서 준비기 생산비 개수를 뺀 만큼에다가 이 표준 생장일수를 만약 사고가 이때쯤에 났다. 그러면 이때까지 기간 이때까지 생장했잖아요. 이때까지가 생장일수. 로 나눠주는 게 이 수학기 이전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써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준비기 생산비 개수예요. 그러니까 55.7. 당연히 이때까지 55.7%가 들어간 게 총 100% 중에서 55.7%라는 비용이 들어갔어요. 준비기 하는 동안에. 거기서 당연히 여기까지는 이렇게 들어갔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피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피해는 전체에서 55.7%를 뺀 남은 거죠. 이제 55.7%를 뺀 거에서 보니까 이 전체에 대한 기간이 100일이에요. 곱하기 100일분에 사고가 만약에 이게 6월 달부터 해서 뭐 10월 달까지가 이런 표준 생장일수였다 하면 7월 1일 날만 사고가 났다. 그럼 이 기간이 30일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면 30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사고일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이 수학기 이전에 대한 수학기 이전에 대한 경과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수학기 이후는 전체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에서 이걸 더하면 어차피 뒷부분이 100분의 100으로 하면 1이잖아요. 그럼 이걸 풀어보면 그 전체 합친 1이에요, 사실.
아까 전에 그래프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정점이 1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거를 나눈 거예요. 여기서 55.7, 나머지가 1에서 55.7을 뺀 그런 데서 전체가 1이라는 개념이었는데 반대로 수학계는 1부터 시작해서 빼줄 때 이 전체에 대한 수학계에 대한 표준 수학일수에서 사고일자를 빼주시면 되세요. 네, 크게 뭐 개념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없는데 수치를 넣어보시면 그게 되세요. 그런 개념이었고 그 용어 중에 또 어려웠던 부분이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던 용어 중에 하나가 뭐 정식 파종. 지금 문구를 읽어보면 이 수학 예정일, 수학 개시일자, 수학 종료일자를 확인한다고 하는데 사고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사고일자 전에 수학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수학 예정일자를 확인한다. 그럼 사고일자 전에 수학이 시작되었다면 최초 수학을 시작한 일자와 수학 종료 예정일자를 확인한다. 참 이걸 그냥 문구방송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뭔 말인지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데 간단합니다. 이게 1번 사항이에요. 사고일자 전에 수학이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수학기고 이 부분이 생장기간이에요. 그러니까 1번에 해당되면 수학기 이전이잖아요. 사고일자 전에 그 수학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수학이 언제 해야 되는지 저희가 이 표준 생장일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시점에는 정식을 언제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과거 데이터니까. 근데 미래 데이터는 알 수가 없어서 수학 예정일자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 근데 만약에 이렇게 수학기가 사고가 있었다고 하면 이 수학 종료일자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기간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래서 전체 기간에서 사고 난 일자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수학기에 어떤 사고가 났다 하면 최초 언제 수학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수학 종료가 언제 끝나는지 그걸 알아야 전체 표준 수학일수를 아는 거잖아요. 표준 수학일수로.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업무방법서에는 이렇게 서술로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를 이제 이미지로 해서 공부하시면 조금 더 나으실 것 같으세요. 네, 특별히 뭐 이 내용들의 어려운 부분은 없었고 관련된 문제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준비한 자료는 이제 고쳐 부분은 이제 이렇게 끝났고요.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보시는 자료는 지금 유튜브 자료실에 가서 보시면 이게 품목별로 제가 정리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료를 다 다운받으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이 일부 품목에 대해서 지금 업무방사가 수정됐는데 그걸 아직 반영을 못했어요.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 작업을 못해서 이 부분들도 지금 순차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다 적용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기본적인 개념이나 그런 부분들은 특별히 달라지거나 그런 부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녹화는 여기서